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자 실기 강의를 진행할 김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이미지와 컨텐츠 탭 영역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미지 슬라이드를 먼저 추가할 작업 영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로형의 레이아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헤더 부분을 작업을 했었고요. 이번 컨텐츠 부분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가 들어가는 자리와 또 컨텐츠 자리에 들어가는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었던 레이아웃 코드인데요. 코드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 코드로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IMG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와 컨텐츠 div 영역은 총 bodyWrap이라는 큰 div 영역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IMG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라고 표시되었던 이 부분에 이미지 태그와 하이퍼링크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세로형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로형 레이아웃 자리에서는요, 이미지 슬라이드가 오른쪽에 자리에 있고요. 그 아래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바로가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IMG 슬라이드라고 div 영역을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에 태그로 이렇게 달아두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IMG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이름에 이제 스타일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에서는 IMG 슬라이드가 단독으로 div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컨텐츠 영역과 따로 묶여있는 div 영역은 없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이미지들과 텍스트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볼 슬라이드 이미지 효과의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fade in, fade out입니다. 하나의 사진이 흐릿해지게 사라졌다가 다시 두 번째 사진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좌우로 이미지가 슬라이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가 연달아서 옆으로 넘어가고요. 혹은 반대쪽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이 3가지의 이미지가 총 들어갈 텐데 3개의 이미지가 다 넘어간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나와야 한다는 효과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슬라이드 유형입니다. 이번 유형과 마찬가지로 3개의 이미지가 연달아서 슬라이드 되어 올라가거나 혹은 슬라이드 되어 내려가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이 유형 중에 어떤 유형으로 이미지 슬라이드를 구현해라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각각의 유형들을 한번 잘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 것으로 잘 외우신 다음에 시험을 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슬라이드 이미지에 이미지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슬라이드라고 표시된 폴더 안에 슬라이드 이미지에 들어가야 할 이미지 3개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요,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3개의 이미지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네, 현재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 강의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미지스 폴더 안에 총 3개의 이미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방금 복사했던 이미지가 여기 첫 번째 이미지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 유형 첫 번째부터 한번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먼저 fade in, fade out 유형이었죠. 그러면 index.html에 그 이미지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3개의 이미지를 넣어줄게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img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source src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미지스라는 폴더,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사용할 이미지의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jpg라고 확장자까지 꼭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alt라는 속성을 추가해 줄게요. 네, 이 alt 속성은요, 이 이미지가 폴더 안에 없을 때 텍스트로 표현되어야 하는 속성을 말하는데요. 이 alt라는 속성을 꼭 이 이미지 태그마다 붙여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때 저희는 첫 번째 이미지에 이미지 1이라고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추가해야 할 이미지는 총 3개였죠. 그래서 이미지 태그를 총 3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도 바꿔주시고요. alt라는 속성의 대체 텍스트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드 이미지에 하이퍼링크를 달아줄 건데요. 네, 이렇게 태그가 된 이미지 태그 시작과 끝에 A 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 태그를 사용할 때는 꼭 임시 링크, 샵이라고 임시 링크를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마다 그 위에 올라가야 할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텍스트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슬라이드, 아까 그 폴더에 텍스트 파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 텍스트를 추가할 때 특이한 점이 이제 스팬 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스팬 태그는요, 이 텍스트만의 영역에 단독으로 이제 클래스를 지정해서 스타일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의 대표 한국 투어라고 텍스트를 쓴 다음에 그 앞뒤로 스팬 태그를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스팬 태그에는 클래스 속성을 추가로 줄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텍스트에 스타일을 줘서 꾸미기 위해서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클래스는요, img 텍스트라고 저는 지정해 주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에 모두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팬 태그로 묶어서 코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작업한 코드의 결과 화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드에서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고 그 다음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면에선 잘렸는데요.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었던 화면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네, 전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 화면에다가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슬라이드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코드인데요. style.css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그 영역들 그리고 태그들의 클래스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태그는요, 우리가 그 div 영역 자체를 의미했었어요. 이 부분에 원래 코드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나타내는 속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줄을 추가해 주었는데요.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네, 이 오버플로우 히든은요, 이미지가 지정된 영역 안에서만 보이고 영역 밖으로 넘친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했었던 가로 길이 1200픽셀 그리고 세로 길이 300픽셀 외에 이제 이미지들이 넘어가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작성된 코드는요, 포지션 릴레이티브인데요. 이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설정하는 코드는요, 스태틱, 기본값의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위치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 슬라이드가 부모 요소가 되고 그 안에 자식 요소가 또 있다면 이 릴레이티브 속성이 설정된 이미지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그 다음 자식 요소들이 위치할 수 있게 되는 속성입니다. 네, 방금 두 줄만 추가했는데 결과 화면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이미지의 크기는요, 가로로 1200픽셀, 세로로 300픽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div 영역으로 설정했던 img 슬라이드라는 영역도 딱 그 크기에 맞기 때문에 아까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에 결과 화면에서 확인했었던 여기 아래에 넘쳤던 이미지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역을 작업해 주었으니 이제 세부적으로 스타일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가장 먼저 A 태그가 나왔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미지 태그와 스팬 태그를 통째로 감싸고 있던 A 태그가 있었습니다. 그 A 태그에 먼저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A 태그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 태그이기 때문에 초기 값으로 설정된 하이퍼링크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스타일들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설정해 줄 건데요. 이 박스의 요소를 블럭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요소의 앞뒤로 줄바꿈이 돼서 이 하이퍼링크가 한 줄에만 보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블럭 처리된 요소가 추가된다면 다음 줄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링크에 그렇게 줄바꿈이 되는 속성들을 추가해 줍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해 줄 건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스타일 시트에서 설정했던 IMG 슬라이드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IMG 슬라이드가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 태그가 앱솔루트가 지정되어 있으니 그 부모 요소의 기준점을 따라서 이 위치가 지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 A 요소는 이미지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요소가 잡히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는 스팬 태그가 있었습니다. 스팬 태그 안에는 텍스트를 우리가 넣어놨었죠.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안에 스팬 태그가 있다면 이 다음에 클래스를 꾸며주는 스타일들을 이제 적어줄 거예요. 네, 스팬 태그는 이미지 안에 텍스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 길이를 3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index.html에서 추가했었던 텍스트 3줄이요. 아무리 길어도 300픽셀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정도 300픽셀로 가로 길이를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지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텍스트의 컬러고요. 흰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는요,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left와 탑이라는 속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도 보이죠? 네, 또 그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주었던 그것을 기준으로 이 스팬이라는 박스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세 줄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앱솔루트이기 때문에요. 그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그 부모 영역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스팬 태그가 레프트에서 40% 정도 전체 너비의 40%의 시작점을 두고 그다음에 탑도 전체 너비의 40%의 시작점을 두도록 위치시키는 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해 줄 건데요. 여기서는 RGBA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투명도까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R 값에 100, G 값에 100, B 값에 1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명도를 0.7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은요, 세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미지의 세 번째 세 번째 이미지 사진이었는데 1번 슬라이드가 먼저 올라가고 우리가 A 태그를 앱솔루트로 설정했기 때문에 1번 태그가 먼저 올라가고 그 위에 스팬 태그 올라가고 두 번째 이미지가 올라가고 두 번째 스팬 텍스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세 번째 텍스트가 결과 화면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되게 하는 방법, 우리가 유형 1번을 하고 있잖아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뒤에서 작업할 거고요. 이제 이 스팬 태그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스팬 태그는요, 가로 길이 우리가 300픽셀로 지정해 주었었어요. 그래서 300픽셀로 박스가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드 처리된 글꼴, 그리고 흰색으로 보이는 글꼴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했던 스타일 시트의 속성들이 잘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위치도 한번 볼게요. 이 전체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div 태그 영역 안에 탑에서 40%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4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40%는요. 이 부모 전체 요소 안에 40%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와 세 개의 텍스트가 쌓여 있다면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의 기능을 구현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작업하고 있었던 script.js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안에 앞 강의에서 작업하신 분들이 이어서 하고 계시다면 이 첫 줄 안에 또 다른 코드들이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저는 우선 딱 이 fade in, fade out의 기능을 구현하는 이 가운데의 코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드들은 지울 필요가 없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작업했던 그 div 영역들, 그 태그들을 자바스크립트로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jQuery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폴더 안에 jQuery 파일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제 화면에 보이는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g 슬라이드. 네, 앞에 스타일 시트 할 때 잠깐 생략했었는데요.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클래스의 영역을 꾸밀 때는 점을 붙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영역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꼭 앞에 점을 붙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선택자를 표시하는 달러 표시 안에다가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그 다음에 A라고 있는데요. A 태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A 태그를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 번에 묶어서 A 태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 묶음이 되어서 A 태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A 태그의 콜론 다음에 GT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greater이라는 속성인데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이상에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A 태그가 총 3개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인덱스 값이 부여됩니다. 근데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A 태그,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가 0번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가 1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가 2번입니다. 그래서요, A 태그가 0번보다 큰 거라고 한다면 그 3개의 모든 이미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3개의 모든 이미지를 찾아내서 모두 다 hide,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들을 우선 숨길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나타내 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줄의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setInterval이라는 함수입니다. setInterval 함수는요, 괄호 안에 총 2개의 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펑션을 넣었고요.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 펑션을 연 괄호를 닫은 다음에 컬런을 찍고 그 다음에 3000이라고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이라고 적힌 함수들을 총 3000, 그러니까 3초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set 인터벌을 3초마다 반복한다라는 걸 알아봤고, 그럼 어떤 코드를 과연 반복해야 되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줄의 코드인데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미지 슬라이드, 그 안에 A 태그, 이미지와 텍스트 한 묶음, 그 A 태그 중에서 first child, 그러니까 0번의 인덱스, 첫 번째 이미지 값을 먼저 찾아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요, fade out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미지를 먼저 천천히 사라지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A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미지 값을 다시 불러와서요. 그 이미지를 fade in 시켜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end라는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이 end라는 코드는요, 방금 우리가 fade out으로 보냈었던 저 first child, 첫 번째 이미지를요, 그 A 태그 다음에 다시 이어 붙여주는 역할을 end라는 함수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append to 이미지 슬라이드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end라는 속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그 A 첫 번째 이미지가 뒤로 붙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가져왔다가 이 append to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의 두 줄을 통해서 방금 전에 fade out 시켰었던 이미지가 다시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제일 맨 마지막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반복시켜주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고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는 네, 다시 첫 번째 이미지로 돌아왔죠. 이렇게 3초마다 이 이미지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인데요. 조금 더 다른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기에는 앞에 코드가 외우기도 쉽고 간략하기 때문에 앞에 코드를 외워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조금 더 원리, 변수를 사용해서 원리적으로 푸는 코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코드에서 보이는 두 번째 줄은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A 태그의 요소들을 숨기는 그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코드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i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인덱스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 안에는 0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펑션으로 함수를 새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는 여기서부터 아래에서 네 번째 줄까지의 함수를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줄의 코드를 보시면 리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A 태그를 전부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변수 리스트가 되겠죠. A 태그는 우리가 총 3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3개의 A 태그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줄의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위에서 만들었던 리스트라는 변수에 그 다음에 equal i를 찾아줍니다. i가 현재 0이기 때문에 0번째를 찾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0번째를 fade in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잠깐 3초 동안 딜레이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나타냈던 그 이미지를 페이드 아웃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코드만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3초 있다가 다시 사라지는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 다음에 바로 펑션이 나오는데요. 바로 콜백 함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i 값을 1을 추가해 줄 거고요. 그럼 i가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리스트의 length보다 length를 나눈 값이 0이라면 그러니까 i가 현재 총 3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리스트 안에는 A 태그가 총 3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length, 그 리스트의 길이는 A 태그 3개, 그래서 3입니다. 그래서 i를 3으로 나눈 값이 나머지가 0이라면 i를 다시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if문을 통해서는요. 총 0, 1, 2, i가 0, 1, 2, 그 다음에 다시 0, 1, 2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이 세 줄의 코드이고요. 그래서 이 i를 조정하는 코드가 끝나게 되면 다시 슬라이드 리스트 라고 다시 처음부터 저 리스트가 전환하는 함수가 돌아가도록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제가 아까 밑에서 네 번째 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로 방금 만들었던 이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앞에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페이드 아웃 된 다음에 다시 이게 천천히 페이드 인이 되죠. 두 번째 사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이 끝나면 다시 첫 번째 사진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요.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코드로 보여드렸던 결과물은요. 첫 번째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 코드의 차이점은요, fade in, fade out 사이 안에 딜레이가 있다는 점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구현하고 싶으신 대로, 그 의도대로 딜레이 함수와 fade in, fade out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슬라이드 이미지의 두 번째 유형은요, 이미지 3개가 좌우로 슬라이드 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럼 먼저 index.html에 이미지 태그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좀 많아서 뒷장에 가져왔는데요. 네, index.html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요, div 클래스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div 영역이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여기만큼의 많은 코드들을 추가해 주었는데요. 앞에 fade in, fade out과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3개의 영역을 다시 한번 div 태그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주도록 하고요. div 영역 안에 또 div 영역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ul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록이 없는 리스트 태그인데요. ul 태그를 통해서 이 a 태그에 해당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하나, 둘, 셋 li 태그의 목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화면에 보이는 딱 1200픽셀, 300픽셀 정도의 딱 창이고, 이미지 슬라이드 리스트에는요, 3개의 이미지를 연달아 붙여놓은 하나의 이미지만 모여있는 div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미지와 텍스트들은 리스트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타일을 추가해서 결과를 확인할 때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지들을 맨 처음에 추가했을 때 볼 수 있는, 당황할 수 있는 화면들인데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슬라이드 이미지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 맨 처음에 fade in, fade out에서는요, 먼저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번 이미지에 해당한 텍스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방금 코드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위쪽에 썼기 때문에 텍스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 두 개의 순서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우리는 저 텍스트를 이미지 한가운데로 옮기는 코드를 스타일 시트로 구현해 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창입니다. 그 크기는요, 1200픽셀, 300픽셀로 고정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ade in, fade out에서도 사용했었던 속성들이죠. 네,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설정해 줄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이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div 영역이 있었어요.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한 번에 다시 묶고 있었던 그 영역의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길이를요, 3600픽셀로 지정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미지 3개가 이렇게 나란히 3600픽셀로 붙어 있게 됩니다. 이 하나의 이미지는요, 1200픽셀, 300픽셀로 작업되어서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붙였을 때 3600픽셀 딱 맞게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ul 태그들이 있었고 그 안에 li 태그들이 있었습니다. 그 li 태그 안에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a 태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a 태그보다 하나 더 크게 묶인 게 li 태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li 태그에 이제 속성을 추가해 줬는데요. 먼저 가로 길이는요, 12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딱 맞게 1200픽셀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를 레프트, 그래서 왼쪽 정렬되게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스팬 태그가 있었어요. 스팬 태그는 바로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야 할 텍스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스팬 태그 안에도 스타일 속성들을 주도록 할 텐데 가로 길이를 이번에는 5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텍스트가 이번에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500픽셀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도 이번에는 5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팬 태그는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해 줄 텐데 왜냐하면 그 화면에 보이는 곳 안에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 스팬 태그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릴레이티브로 설정했었던 이미지 슬라이드 클래스 태그 있었죠. 그것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그 텍스트가 앱솔루트로 꼭 맞게 지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컬러는 흰색. 그 다음에 텍스트를 굵게 처리해 줄 거고, 네, 줄간격도 이 하이트, 세로 길이 50픽셀에 맞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이 텍스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이때 40, 40, 40, RGB 값을 각각 40으로 줄 거고, 투명도는 0.5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진을 줘서 그 스팬 태그의 위치를 지정해 주었어요. 마진 레프트를 350픽셀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1200픽셀이잖아요. 그래서 마진 텍스트가 들어갈 이 자리에 마진을 350픽셀, 그 다음에 마진 탑을 125픽셀로 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에서는요, 그냥 위치를 지정하는 레프트랑 탑이라는 속성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마진을 통해서도 텍스트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타일을 지정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이 새싹 이미지인데요. 아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과는 다르게 왜 첫 번째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었던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div 태그 영역이 있었죠. 거기서 이미지가 옆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미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코드에서 작성한 대로 각각 마진이 왼쪽에 350픽셀, 위쪽에 125픽셀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스타일들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들을 잘 스타일대로 넣었으니 이번에는 슬라이드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시 열어주시고요. script.js라는 파일에서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은 이 jQuery를 사용할 모든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코드가 있더라도 네,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여기서 사용할 이제 클래스들이나 태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때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기능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set interval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set interval은요, 뒤쪽에 초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초가 없죠. 그래서 이 안에 코드만 잘 돌아간다면 바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코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set interval 안에 있는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라이드 리스트입니다. 그 이미지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영역, 그 클래스 영역에 먼저 딜레이를 20초 동안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그 결과 화면에서요, 첫 번째 이미지가 2000, 그러니까 2초 동안 그대로 멈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 리스트를요, 애니메이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동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동하냐? 마진을 레프트로 1200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전체 3600이었던 이미지가요. 마진을 지금 현재 0이었는데 마진을 마이너스 1200 픽셀로 주어서 이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2초간 기다립니다. 그러면 딱 1200 픽셀, 즉 이미지의 크기만큼 옮겨갔다가 거기서 2초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마이너스 2400으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요. 이미지 2개만큼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옆으로 애니메이트,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딜레이 2초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마진을 다시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2400만큼 움직였었던 이미지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이미지가 딱 화면의 시작점에 맞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딜레이 2초간 기다리고 움직이고 기다리고 움직이고 기다리고 하는 코드를 작업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코드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은 마진 레프트가 0일 때고 그 다음에 뒤에 깔려 있었던 큰 이미지가 2초마다 옆으로 움직였다가 2번 움직였다가 다시 맨 처음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0에 맞는 이제 마진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3번 유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은 첫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 이미지가 들어올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다면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미지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아까 그 마진을 변경해서 그 어떻게 이미지 슬라이드가 이동하는지 이제 변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사용했었던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이미지만 옮겨지는 방향이 변하도록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타일을 지정해 줄게요. 이번에는 스타일이 다를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index.html은 보여드리지 않고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게 다른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style.css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 그 보여지는 창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리스트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좌우로 움직이는 이미지는요, 가로 길이가 커야 했다면 세로로 움직이는 이미지는 세로 길이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슬라이드 리스트에서는요, 세로 길이만 9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로 길이는 이 이미지에 딱 맞게 1200픽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UL 태그 안에 li 태그,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가지고 있는 그 태그에도 크기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세로 길이인 300픽셀, 여기에 해당하는 300픽셀만 붙여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플로트를 레프트로 설정해서 이 이미지가 하나씩 딱 왼쪽에 맞게 정렬이 되게 이렇게 속성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 텍스트 스팬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는 따로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코드를 참고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던 코드와 다른 점은 바로 여기 마진 탑 부분일 겁니다. 아까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마진의 레프트 값을 조정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마진 탑 값을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900픽셀로 쌓여 있었던 세 개의 이미지가 처음에는 마진이 0이다가 그 다음에 마진이 마이너스 300, 그래서 딱 이미지 한 개만큼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초 기다렸다가 그 두 번째 이미지를 2초 동안 다 보여준 다음엔 마진을 마이너스 600, 그래서 총 2개의 이미지의 길이만큼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가 여기서 잘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첫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진 탑을 다시 0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마진 탑이 0일 때, 그 다음에 마진이 마이너스 300일 때, 지금 마이너스 600일 때.
그다음에 다시 마진 탑이 0일 때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뒤쪽에서 돌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창에서 창을 기준으로 가로로 만들었던, 세로로 만들었던 그 이미지가 뒤쪽에서 이렇게 마진으로 움직이면서 슬라이드가 표현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미지 슬라이드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아랫부분에 있었던 공지사항, 배너, 바로가기, 갤러리 등의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단독 탭으로 구현되어 있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는 탭을 전환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 1번 유형은요, 각각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 탭 전환하는 유형은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지사항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갤러리 탭을 누르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이제 한 장소에 두 가지의 내용이 교체되어야 하는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독 탭 구성하는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index.html에 내용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공지사항 자리, 갤러리 자리, 바로가기 자리가 있었는데 우린 이 중에서 바로가기랑 갤러리 자리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가 크게는 컨텐츠라는 div 영역 안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영역은 클래스로 노티스, 갤러리 영역은 클래스로 갤러리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부 안의 내용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은요, 먼저 div 태그로 공지사항이라고 이 글씨 자체를 먼저 div로 묶어 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묶어준 건데요. 여기서는 클래스를 탭이라고 이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4라는 HTML 태그를 사용해서요, 여기 텍스트에 위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목에 해당하는 HTML 태그를 사용해 줬고요. 그 다음에 UL 태그를 사용해서 총 4개의 공지사항을 쭉쭉쭉 붙여줄 겁니다. 네, UL 태그 중에서 첫 번째 li 태그에 이제 내용을 넣어줄 건데, 이 텍스트는요, 수험자 제공 파일 안에 이제 컨텐츠라는 폴더 안에 이제 텍스트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li 태그 안에는 또 a 태그를 사용해서 이 텍스트 자체를 묶어줬어요. 그리고 제목은 그냥 바로 텍스트만 적었다면, 날짜는요, 스팬 태그로 다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스팬 태그는 아까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스팬 태그 자체로 묶인 부분에 스타일을 따로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때는 스팬 태그를 종종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앞에 화면에서 봤을 때 공지사항 제목은 왼쪽 정렬되어 있고 날짜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스타일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여기 날짜에 해당하는 영역에 스팬 태그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li 태그 안에 a 태그 안에 텍스트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것을 총 4개의 li를 가지고 있다, 4개의 목록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글씨가 잘 적혀 있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른 스타일을 지정해주지 않았지만 공지사항이 지금 볼드체 된 것을 볼 수 있죠. 굵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h4라는 HTML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텍스트가 일단 다 왼쪽 정렬되어서 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갤러리의 내용도 먼저 추가해 놓도록 할게요. 갤러리의 내용은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츠 폴더 안에 갤러리 총 3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3개의 이미지, 그리고 저는 추가로 쇼트컷 바로가기 이미지까지 미리 복사해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한국 투어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갤러리 영역에도 HTML부터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갤러리 자리라고 표시되었던 부분에 이만큼의 코드가 들어갔는데요. 아까 탭 공지사항도 우리 탭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div 영역으로 묶어주었죠.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탭에 스타일 시트를 추가하면 그 공지사항과 갤러리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동일한 스타일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또 UL 태그로 이번엔 이미지들을 추가해 줍니다. UL 태그 안에 li 태그를 만들어서 총 3개의 이미지 목록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li 태그 안에는요 a 태그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 태그가 하이퍼링크 처리되도록 그렇게 묶어줍니다. 네, 하이퍼링크 태그는요 아까 공지사항에서는 말씀 못 드렸는데 무조건 동일한 부분입니다. 임시 링크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샵이라고 하이퍼링크 태그에 임시 링크를 꼭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미지 태그 안에도 이 알트 속성을 꼭 넣어 주셔야 한다는 점 시험 시에 주의하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 3개의 이미지를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 부분도 앞에 공지사항 텍스트처럼 똑같이 굵게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추가했던 이미지 3개가 그냥 위쪽으로 잘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보이지 않은 채로 그냥 위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탭 클래스 탭 영역이었죠.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이제 먼저 왼쪽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 400픽셀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픽셀은 그 전체 영역이에요. 공지사항과 갤러리 각각 전체 영역이 지금 400으로 잡혀 있을 텐데 그 부분의 가로 길이와 동일하게 공지사항 부분의 가로 길이도 40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노티스의 h4라는 태그도요. 우리가 그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h4라는 태그로 묶어줬었죠. 거기에 특별하게 또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네, 플로트 왼쪽 정렬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50픽셀, 그 다음에 줄간격도 5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줄 거고 미리 갤러리 h4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동일한 코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티스 안에 div 영역이 또 있었어요. 네, 바로 그 공지사항이라고 적혀졌던 코드죠. 그래서 이 h4라는 태그 바깥쪽에 우리가 탭이라고 div 영역이 있었는데 그 div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타일을 또 추가해 줄 건데 그 네모칸 영역 안에 어떤 스타일을 줄 거냐면 가장 먼저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가로 길이는 38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볼더, 테두리를 설정해 줄 건데요. 바텀, 아래에만 테두리를 설정해 줄 겁니다. 이때 컬러는요. 이렇게 코드를 넣어왔는데 한 주황색 빛깔의 이제 컬러 코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솔리드, 그냥 실선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레프트에 10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탭의 전체 영역이 총 400픽셀이에요. 그리고 이 노티스의 div 영역이 380픽셀. 그런데 왼쪽 정렬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줄에서 10픽셀만큼의 마진을 주었기 때문에 400픽셀 안에 10픽셀 이동해서 딱 가운데 정렬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이제 밑에 실선을 통해서 주황색의 테두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안에 h4라는 태그로 글씨의 스타일까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각각의 스타일들이 잘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지사항의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노티스 안에 UL 태그가 있었어요. 모든 목록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UL 태그가 있었는데 그 이 전체 이만큼의 영역을 전부 다 묶고 있는 UL 태그. 그 부분의 스타일은요. 가장 먼저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40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노티스 안에 엘라인 태그가 있었어요. 이 한 줄에 해당하는 영역, 여기 두 개의 두 개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영역, 엘라인 태그에도 속성을 줄 텐데 먼저 세로 길이는 이만큼 32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도 동일하게 32픽셀로 줄 거고요. 폰트의 사이즈는 15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레프트에 10, 오른쪽에 라이트에 10 줘서 여기 볼더, 테두리와 동일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영역을 각각 마진을 10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노티스 안에 엘라인 태그 안에 스팬 태그가 있었죠. 우리 여기 날짜를 이제 스팬 태그로 묶어서 표현했었는데 이 날짜는 오른쪽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스팬으로 스타일을 추가로 주도록 할게요. 이때 줄 스타일 속성은 플로트를 라이트해서 오른쪽 정렬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작업한 코드의 결과 화면을 여기에 미리 가져왔는데요. 네,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이미지의 3가지 유형과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에서 탭 영역 중에서 단독으로 탭을 구성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유형이었던 탭을 전환하는 유형, 그리고 이 바로가기와 이제 배너 자리, 여기 남은 부분들을 채우는 코드,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제목을 클릭했을 때 나와야 하는 팝업 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푸터 영역까지 이제 작업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